자, 여러분 교재는 이번 시간에 138쪽. 우리가 지금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요. 거기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교재 138쪽에 있는 전기 2월 작업이라는 부분, 여기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8쪽 펴주신 다음에 여러분은 더존 스마트 A 교육용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고 급수는 FAT 1급, 회사 코드는 어제 여러분이 만든 1028이라는 1028 3일 패션으로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회계에 있는 메뉴에서 기초정보관리, 회계 메뉴 누르고 기초정보관리에서 지금 환경 설정부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번씩 실습을 해 보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 2월 작업인데 전기 2월 작업이라는 건 여기 이제 전기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3일 패션의 전기 24년도 재무상태나 손익계산서 같은 것이 여기에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입력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기 2월 작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계속 사업자가 단기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3일 패션과 같은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계속 사업자라는 것은 제6기니까 지금 6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프로그램은 이번에 어제 우리가 회사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에다가. 그러니까 처음 도입하는 회사예요. 그런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또는 거래처별 초기월 등을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 자료를 2월 받는 메뉴가 바로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본 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2월 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당해년도에 개업을 한 사업자나 당기 이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하고 마감 작업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전기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입력할 때, 입력할 때 알아야 될 지식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재무상태표 관련된 개정 과목 공부하실 때 대손 충당금 또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개정 과목 생각나시죠? 공부하셨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인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이나 바들어움의 차감 계정으로 대손 충당금이 라는 개정 과목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손 충당금의 금액을 입력할 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있고 바들어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있는데 코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상 매출금의 개정 과목 코드가 109번이니까 차감 계정은 그 다음 코드 109번의 대손 충당금으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고 바들어움의 개정 과목 코드가 110번이기 때문에 바들어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11번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바로 아래 코드로 차감 계정을 입력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 차감 계정으로 결산 때 감가상각을 할 때 사용되는 개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그 개정 과목 코드가 202예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은 203 코드로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알고 해야 되겠고
입력하는 순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는 거고 하고 그다음에 모든 내용을 다 입력하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차액이라는 칸이 맨 밑에 있는데 그것이 0 이렇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런 지식을 좀 알고 또 나머지 또 입력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추가로 더 설명을 할 텐데요. 그 139페이지에 일단 보시면은 인쇄되어 있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이 재무제표를 딱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재무상태표가 양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여기 제목이 보이고 그 밑에 제5기 전년도 거니까 올해가 6기니까 전년도는 제5기죠.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결산을 말일 기준으로 하니까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 상태가 이렇다. 회사명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단위는 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왼쪽에 보면 자산을 쭉 열거 있는데 순서를 보시면 자산도 1 유동자산 먼저 쫙 그다음에 2 비유동자산 쫙 이렇게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서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자산을 배열하는 요 순서도 여러분이 잘 학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산 총계가 1억 9,995만 2천 원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산은 항상 뭐하고 같아요? 부채 더하기 자본과 같은 것이죠. 이걸 우리가 회계 등식이라 그래요. 언제나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 때에도 자산 총계가 이만큼이었는데 부채와 자본 총계도 이만큼이죠. 이 두 개는 항상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채 쪽으로 가서 부채 보시게 되면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부채도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유동부채 먼저 나열하고 비유동부채를 그 다음에 나열합니다. 그리고 부채 총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자본은 5가지로 분류해서 표시를 하는데요. 자본의 분류는 우리가 법인의 자본이 5가지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밑에는 개정 과목은 이렇게 가는 글씨로 돼 있어요. 자본금, 이익준비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것이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는 이 개정 과목 여기 가는 글씨로 되어 있는 이 개정 과목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분류가 이렇게 날아서 상품 입력하면 재고자산의 분류가 되고 현금 입력하면 당좌자산의 분류가 되고 그렇게 분류 합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자본 총계 나오고 여기 있는 부채 총계하고 여기 있는 자본 총계가 더해져 가지고 맨 밑에 부채와 자본 총계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회계 등식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등식이죠. 언제나 이게 성립이 됩니다. 언제나 뭐가 성립이 돼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항상 성립이 된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등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어디로 가시느냐? 여러분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라는 메뉴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죠. 여기 이제 코드에다가 우리가 계정 과목 코드를 우리가 아직 아는 게 없으니까 계정 과목을 코드에다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현금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코드란에다가 현금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계정 과목 코드 도움이라는 창이 딱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금이 포함된 계정 과목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우리가 쓸 거는 맨 위에 있는 현금이죠. 그 현금에다 놓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현금 계정 과목 입력됐고 또 엔터 쳐보세요. 현금을 차변에다 입력해라 이 말입니다. 자, 거기 금액 보시면 1280만 원인데 이걸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2800은 한자씩 입력을 해요. 12800까지는
그리고 뒤에 000 이게 3개, 이 000 3개를 빨리 입력하는 방법은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숫자 키패드라는 거 있죠. 숫자 키패드. 여기 숫자 키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 숫자 키패드에 보면 플러스 단추 있죠. 플러스 단추. 예, 더하기 단추. 그걸 이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땡땡땡이 자동 입력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툭 치시면 돼요. 플러스를. 네. 그러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겠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입력이 완료되고 아래줄로 내려옵니다. 자, 당좌예금 코드에다가 두 글자만 입력해요. 당좌. 모든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또는 거래처를 입력할 때 두 글자로 입력해서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자만 입력하세요. 당좌. 그러면 당좌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 당좌예금, 당좌차월. 예. 보이죠? 당좌 예금이니까 거기서 엔터. 그리고 또 한번 엔터 쳐보세요. 차변의 커서를 커서가 같죠? 거기다 입력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입력하면 되겠어요? 3885 950까지는 한 자씩 입력하고 뒤에서는 플러스를 눌러서 빠르게 입력합니다. 엔터. 지금 우리가 두 개를 입력했는데 이 두 개는 어디로 집계가 됐을까요? 당좌자산이니까 당좌자산에 집계되고 그것이 유동자산이니까 유동자산에도 집계가 되고 그것은 자산이니까 자산 총계에도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 칸에 탁탁탁 숫자가 합산이 일어나고 있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여기다 보통이라는 두 글자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보통예금 나오죠? 103번입니다. 엔터 하시고 41626 플러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틀렸으면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단기 두 글자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 단기 매매증권 107번에 있네요. 이렇게 방향키로 내려와가지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엔터 치시고 7 플러스 2번 하면 700만 원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을 입력합니다. 근데 이제 외상 매출금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까지는 여기 금액의 오른쪽 칸에 이게 하나만 딱 입력이 되어 있는데 왜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받으러움은 이렇게 복잡하게 입력이 되어 있느냐? 이 복잡한 내용이 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잔액은 820인데 우리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결산 때 대손 예상액을 계산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잖아요. 그 대손 충당금 잔액이 82,000원 있다 이거예요. 1%를 설정했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금액은 뭐냐? 외상 매출금 잔액에서 대손 예상액인 대손 충당금을 뺀 장부 금액이 이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금액을 우리는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예. 금액에는 이게 두 칸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금액이 장부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그러면 8,118,000이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이 금액은 뭐라고 그러냐? 외상 매출금이 그냥 잔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대손충당금은 말 그대로 외상 매출금의 잔액에 대한 차감 계정이 대손충당금이죠. 대손 예상액이 82,00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산에 이렇게 반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산이 이렇게 세 개의 숫자로 기록이 됐을 때는요, 여러분이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합계된 당좌자산의 합계라든가 유동자산의 합계된 것은 잔액이 합계가 되었을까요? 장부금액이 합계가 되었을까요? 예, 장부금액이 합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장부금액은 입력 안 해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입력해요. 잔액과 대손 충당금.
그러면 장부 금액은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반영이 됩니다. 이것은 입력은 안 합니다. 이것은 입력은 안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네, 외상이라고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 치면 외상 매출금 108번 나오네요. 엔터 하시고요. 또 한번 엔터 치면은 차변에 커서가 가는데 잔액을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8200 플러스 820만 원 엔터.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입력할 때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외상 매출금의 다음 코드 109번. 코드를 109번으로 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109. 자, 이건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의 반대인 대변의 커서가 같네요. 거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82 플러스. 네. 그러면 장부 금액은 알아서 여기에 당좌 자산에도 포함되고 유동 자산에도 포함되고 자산 총계에도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만 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 음이죠. 자, 코드에다가 받을 하시고 엔터. 받으러 음은 110번이에요. 금액은 잔액만 입력합니다. 2400 플러스. 그리고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은 받으러 음이 110이니까 그 다음 코드 111로 입력해야 됩니다. 24,000. 그러면 장부 금액이 합계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신다. 자, 재고 자산은 계정 과목이 상품이죠. 네, 코드에다가 상품 엔터 146번에서 엔터 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10500 플러스. 자, 투자 자산은 없네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에 건물부터 입력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건물 엔터 202번 건물. 잔액을 입력합니다. 5천만 원. 50 플러스 플러스 2번 엔터.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는데 건물이 202번이니까 203으로 입력해야 돼요. 203. 그리고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커서가 같네요. 1250 플러스 엔터. 그러면 장부 금액이 여기에 유형 자산에 장부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비유동 자산에도 반영되고 자산 총계에도 반영이 되죠. 자, 차량 운반구는 장부 금액밖에 없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208번 차량 운반구는 장부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돼요. 9 플러스 플러스 엔터. 잔액과 장부 금액이 같을 때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품은 잔액과 차감 계정, 장부 금액 다 있죠? 자, 비품 212번 비품 243이 플러스 그리고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밑에 있는 감가상각누계액은 코드를 213번으로 입력해야 돼요. 213 160만 원 1600 플러스 그러면 그 장부 금액 83만 2천 원이 여기 유형자산과 비유동자산 자산 총계에 반영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무형자산 없고 기타 비유동자산에 임차보증금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임차 해가지고 임차보증금은 맨 밑에 있습니다. 162에서 엔터 하시고 2천만 원 2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산을 모두 입력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자산 총계하고 지금 같다. 199-952-000 제대로 입력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채 입력하겠습니다. 자, 부채에서도 외상매입금을 먼저 입력합니다. 외상 뭐 순서 여기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빼먹지 않고 입력하기 좋으니까 순서대로 하는 거고 순서를 안 지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부채는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다 커서가 넘어갑니다. 44662 플러스
아까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입력되고 차감 계정만 저렇게 대변적으로 입력을 했는데 부채와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입력이 됩니다. 자, 미지급금도 검색을 하면 253번이죠. 5천만 원은 50 입력하고서 플러스 2번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자, 이제 부채 총계 끝났습니다. 94662000 예, 여기 있는 부채 총계 94662000 비유동 부채는 없고 전부 유동 부채였어요. 다음에 이제 자본을 입력하는데요. 자본금의 자본금 계정 과목 그대로 씁니다. 자본 입력하시고 검색하면 331이 자본금. 5천만 원, 50 플러스 2번 엔터. 자, 자본잉여금은 하나도 없고, 자본조정도 하나도 없고, 기타 포괄손익 계획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익잉여금의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이 500만 원, 5 플러스 플러스 N.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지 않고 전기의 재무상태표에서 전기에 보고할 때는 전기에는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고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전기의 자료를 보고 입력은 하지만 25년도에 우리가 전년도 걸 받아야 되니까 여기 여러분 알아주세요. 전기분에 있는 미처분이익여금은 우리가 25년도 단기로 받을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서 입력해요.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할 때는 반영할 때는 이렇게 2월이라는 미처분 대신에 2월로 바꿔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2월 이익여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이익 375. 그래가지고 5029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차액이 이제 0 나왔죠. 아래쪽 맨 끝에 차액.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총계가 자산 총계하고 딱 맞았죠. 이게 딱 맞기 때문에 차액이 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몽땅 입력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시험에서 FAT 1급 시험에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을 해놓고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숫자를 다르게 해놓고 고치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교해가지고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다 고치면 밑에 차액이 0 나오면 다 고쳐진 거예요. 여기가 0 나오면. 자, 다음 페이지에 그 설명 좀 읽어줄게요. 우리가 지금 입력하면서 좀, 그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었죠. 거기 140페이지 하단에 있는 요 부분, 밑에 있는 요 내용을 좀 읽어보고 가야겠습니다. 요 부분. 자, 146번 상품 1,050만 원을 우리가 입력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우리가 잠시 후에 입력할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자동으로 반영될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이 손익계산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는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375 2월 이익잉여금 5,029만 원은 377번 코드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나타내는 금액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보고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보고한 것을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했던 거예요. 밑에 주의를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 전기분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해야 맞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합계가 2029080001이나 자산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는 199952000원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합계라는 거에는 이 차감 계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수행 팁을 보시면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에 그 입력을 할 때는 해당 자산의 아래 코드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자료를 정확히 입력했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맨 밑에 있는 항목이 뭐였죠? 차액란이었죠? 그 차액이 0이어야 한다는 거. 요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이번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입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손익계산서 거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도 아까 앞에 있었던 재무상태표 구조도 그 순서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순서대로, 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순서, 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순서로 이렇게 배열한다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해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이 손익계산서의 이 양식을 완벽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거나 외워놔야 됩니다. 자, 맨 위에 매출액을 표시했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표시했죠? 그 매출액이라는 금액은 세부 내역이 상품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로 입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똑같이 매출액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가 이만큼인데 이것의 산출 근거가 그 밑에 있어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합니다. 이건 장부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말에 재고 조사를 해가지고 딱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빼줍니다. 그리고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상품이라고 입력한 것이 조금 이따 가보면 자동으로 이건 반영돼요.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하고 단기 상품 매입액은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상품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뭘 알아야 되는?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것이 여기 3번에 있는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1번에 있는 매출액에서 2번에 있는 매출 원가를 빼면 그게 매출 총이익입니다. 자, 매출 총이익 여기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매관리비 합계가 201698,0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기 밑에 있는 판매관리비를 모두 더해가지고 여기다 합계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쭉 나열된 작은 글씨로 가는 글씨로 되어 있는 이게 계정 과목들이에요. 급여, 복리후생비, 여부교통비 등등등 해서 수수료 비용까지. 우리가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이게 판매관리비에 딱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영업이익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아까 구한 매출 총이익에서 여기 판매관리비 합계를 빼주죠. 그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의 수익이 있으면 더하고 영업의 비용이 있으면 빼가지고 나온 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죠. 요게.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뺀 것이 당기 순이익이죠. 자,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반드시 아까 재무상태표 구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양식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놓으세요. 암기해 두세요. 자, 우리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에 가야 되겠죠?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해 보세요.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런 양식이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상품 매출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코드에다가 상품 입력하시고 상품 매출 401번이네요. 엔터 한 다음에 500
516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다시 코드에다가 상품 입력하고 엔터 친 다음에 거기 상품 매출 밑에 상품 매출원가에서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이 딱 나타나요. 그럼 그 산출 근거인 3개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기초 상품 재고액은 여기다 입력하고 단기 상품 매입액은 여기다 입력하는데 여기 앞에 더하기라고 있죠. 더하기. 더하기라는 건 이 두 개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이 여기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라고 입력된 숫자 1,050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죠. 아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앞에는 빼기라고 되어 있죠. 빼기.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여기서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넣어 보세요. 지금 비어 있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5500 플러스 엔터 하시고 단기 상품 매입액에다가 255350 플러스 엔터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해주면 여기 이제 매출 원가가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이만큼을 빼면은 매출 원가가 이거다 이걸. 250 350 000 예, 손익계산서하고 맞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닫아주면 돼요. 이 매출원가 닫거나 이 복귀 ESC를 눌러주거나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여기 250, 350, 00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러죠. 매출 총이익이 어디 나타나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줄에는 판매관리비 급여부터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예, 급여 엔터 하시고 689 플러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돼요. 25512 그다음에 여비교통비 여비하고 엔터 치면 돼요. 7586 플러스 그다음에 접대비 접대하고 엔터 치면 돼요. 7500 플러스 전부 800번대 코드죠? 통신비 814번이네요. 4254 수도 광열비 815죠? 2251 플러스 감가상각비 1,300만 원, 임차료 1,500만 원, 수선비 789, 보험료 645, 차량 유지비 이게 다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인 거 알죠, 여러분? 7105 플러스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 수수료 비용도 있고 900번대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800번대를 씁니다. 30 플러스 플러스 자 이제 판매관리비 다 입력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합계 판매관리비 합계가 책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나왔겠죠? 영업이익은 아까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라 그랬어요. 영업이익이 48, 468000 맞나요? 책하고 맞죠? 자, 이제 영업의 수익은 없으니까 입력할 것이 없고 영업의 비용의 계정 과목 하나 있습니다. 이자 비용
931이죠. 18780 플러스.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의 비용 까지 입력한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맞는가 볼까요? 네. 여기 계속사업 법인 아니 예, 8번. 예.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 여기 법인세 차감전 손익 이겁니다. 29688,000 맞죠? 그다음에 법인세 이제 입력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법인 안터 치면 법인세 998이죠? 250만 원이네요. 250만 원이 작년도 법인세였다. 요거 이제 법인세 비용을 입력하면은 9번에 법인세 비용이 나타나고 그 밑에 계속사업 이익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하고 같죠? 맨 밑에 당기순이익 27188,000 이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다 제대로 입력했기 때문에 맞은 거다. 이거. 그래서 다 입력하고 나서는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봐야 돼.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몽땅 새로 입력하라는 문제는 내지 않고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입력된 걸 고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읽어봐야 될 거 혹시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보고 가면 돼요. 451 상품 매출원가의 보조창에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상품 매입액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상품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 다시 우리가 확인했죠. 그 다음에 입력을 완료한 다음에는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가지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이라든가 금액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문제를 내고 있어요. 만약에 상품 매출원가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거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야 되겠죠. 왜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이 손익계산서에서 틀려 있으면 어디를 고쳐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수정을 해야 맞다. 그래야 고쳐진다. 그래서 다 고치고 나서 당기순이익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자, 우리가 전기분 자료 2건,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도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입력을 해야 되겠으나 우리 회사는 원가 명세서가 없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죠.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이니까 원가 명세서라는 게 없어요. 원가 명세서라는 것은 물건을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원가의 3요소에 맞추어서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건데 도소매업에서는 이것은 없습니다. 지나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내용을 읽어보면요.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전년도 법인기업의 당기순이익과 이월된 이익여금을 보여주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분한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보니까 주주총회에서 처분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분 내역이 여기 밑에 있는 건데 없네요. 네, 우리가 이제 당기 순이익이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이만큼이었죠. 자, 전기에서 2월된 전기라는 건 24년도예요. 24년도에 미처분 이익여금을 전기에서 2월된 미처분 이익여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도 처분 안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은 그것이 올해의 미처분 이익여금이 됩니다.
50290000 조금 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한 그 금액과 같은 금액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전기분이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지 가서 확인해서 고치게, 이대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건 손익계산서는 닫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이건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이 그대로 넘어왔어. 맞고요. 이게 좀 여기가 비어 있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20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온 거를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넘어왔죠. 여기다 입력을 해줘요. 23, 102 플러스 이걸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된 요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24년도에 당기순이익하고 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25년도로 넘어오는 거죠. 그게 25년도로 넘어온 게 24년도 말 미처분 이익여금 요 금액이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24년도 걸 입력할 때 거기에 있는 미처분 이익여금 50290을 2월 받았다 해서 2월 이익여금이라고 아까 입력했었습니다. 자, 처분 확정일자 여기 있나요? 거기 입력해 줄까요? 처분 확정일 2025년 2월 27일. 2025년 0227. 우리가 보통 이런 처분 확정일이라는 건 주주총회 날짜를 말합니다. 법인이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결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한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확정일자 이런 날은 것은 주주총회를 계획한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처분 내역이 없다는 말은 거기 그림에 요 밑에 부분이 쏙 빠져 있잖아요. 아예 양식에서 이제 처분 내역이 있으면 처분이라는 건 주주들에게 뭐 배당을 얼마씩 했다든가 또는 이익준비금으로 얼마를 적립했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처분 내역이라고 하는데 처분 내역이 없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입력한 내용하고 똑같죠? 이 숫자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 375번 이것과 일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요. 이제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메뉴가 거래처별 초기 2월이거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